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훈사TV에 찾아가는 출판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부부 좋아하는 가정 번영의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제편으로서 사례를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아무래도 원론에 가까워서 부부의 이념이랄까, 남편과 여성의 역할, 타고난 천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천분을 가정 생활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응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사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교재는요, 아내와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라고 하는 다니구치 세이조라고 하는 생명의 집 2대 총재분의 서적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분도 역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다니구치 마사루 선생하고는 좀 다르게 상당히 섬세하게 진리를 생활에 접목할 때 있어서야 놓치기 쉬운 그런 미묘한 감정들을 잘 그 문장으로 풀어내시는 분입니다. 지난 시간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주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생장의 집이다, 이렇게 생명실상 철학에서는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주는 인간은 신의 자식이라는 중심 원리에 의해서 인간의 안에 있는 함축된 무한한 생명의 내용이 이 3계 유심소현이라는 원리 속에서 이 횡적으로, 즉 지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전개되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 신의 자식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종적인 진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원리를 함축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 생명이 드러난 모습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생명 현현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낳고 나서 기르는 법칙이다, 이렇게도 생명실상 일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렇게 되어 나가고 있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무한한 영적인 내용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이 시공간이라는 이 지상의 무대 속에서 전개되어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횡적인 원리라고 해서 상계 유심소현의 원리라고 하는 불교의 용어를 차용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신의 자식이라는 종적인 원리와 그 인간 신의 자식의 무한한 내용은 단지 우리들의 마음에 의해서 얼마든지 무한히 전개되어 나간다, 이렇게 상계 유심소현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간 신의 자식과 상계 유심소현의 원리가 교차되는 그 가운데점, 거기야말로 바로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그 구원의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지금에 해당되는 게 바로 내 마음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사랑과 지혜, 인간 신의 자식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리를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그 생명의 원리가 드러난 모습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낳고 나서 기르는 작용이 또 사랑이라고도 여기서 얘기하시는데, 그 끊임없는 우주는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 그 사랑을 무한히 전개시켜 나가고 있고 지금도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 그 확대시켜 나가는 도구가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것이 모습의 세계, 지구의 시공간이라는 그 현상계의 무대에 펼쳐질 때는 지혜라는 작용에 의해서 그 생명의 무한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질서지어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과 지혜에 의해서 우주는 결합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도 무한히 그 내용이 번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의 속성이라고 할까, 그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여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야말로 그런 무한한 사랑을 그 안에 갖고 있고, 그 사랑을 전개시킬 때 그것이 여성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 남성성의 그런 지혜를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잘 질서지어 나갈 때, 그럴 때 우주의 원리와 똑같이 가정에서도 남성과 여성성이 온전히 결합됐을 때 거기에 온전한 가정이 태어난다. 그래서 그 우주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듯이 그 가정에도 무한한 건강과 번영과 대조화를 이미 함축하고 있지만, 그것이 남녀가 부부로 만나서 온전히 하나가 돼서 그 온전한 사랑과 지혜를 발휘할 때 거기에 가정의 훌륭한 모습이 드러나오게 돼 있다. 이미 그런 훌륭한 모습은 이미 배정되어 있다, 이미 주어져 있다. 그것이 온전한 결합을 통해서 드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내답고 남편이 남편다워질 때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역시 원론적인 얘기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남편다운 역할, 아내다운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사례를 갖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들이 대략 한 70년대 전후반에 있었던 얘기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대상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부담스럽게 거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암만 시간이 지나도 남성은 남성이고 여성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각자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난 천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명이라고 할까?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있는 것입니다. 남성이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 훌륭한 가정을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8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분은 일본 후쿠오카현의 남부 쪽에 있는 도시 구루메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계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처음 여기 생장의 집에 찾아오셨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계셨습니다. 계모손에 자라서 그렇게 가정적으로 훌륭한 환경도 아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상당히 밝고 순진한 모습이 되어 계시지만 사실은 그전엔 그렇지 못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셋째 아기를 임신하고 있을 때 이웃분이 좋은 얘기가 있으니까 또 태교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해서 이 생장의 집에 지우회라고 해서 가정에서 모이는 소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처음 갔더니 뭐 감사하라고 그러고 인간은 신의 자식이라고 이런 얘기들이 왜 그래야 되는지 선뜻 납득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이 어땠냐고 묻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태교에 도움이 될 테니까 자꾸 나가보라고 권유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별로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시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분인데 이상한 일이네 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모임에 나갔을 때 마침 무통분만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도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여기 나오면 내가 통증 없이 애를 낳을 수 있는가 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나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뭐 잘 이해는 안 되는 채지만 그래도 무통분만을 할 수 있다니까 열심히 감사하는 생활을 흉내를 내는 기분으로라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임신 3개월이었는데 10개월이 됐을 때도 출산의 기미가 없고 마침내 11개월이 돼서 좀 늦은 분만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역시 감사행을 했던 덕분인지 무통분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대단하구나 하고 이제 본인도 감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역시 남편에 대해서는 썩 이렇게 편한 심정, 온전한 감사가 되지 않고 일단은 흉내만 내는 그런 감사의 생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는가 하면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별로 가정에 관심이 많지는 않고 무엇보다도 이제 잘 웃지를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집에서는 늘 웃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웃지를 않고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질 않으니까 본인도 먼저 나서서 그렇게 웃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먹느라고 생활비를 여유 있게 주지를 않습니다. 항상 빠듯하게 생활비를 주니까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불만이 차이다 보니까 늘 얼굴이 부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자꾸 웃으면 못하고 하는 거니까 웃으면 웃을 일이 온다. 즐거울 일이 온다. 즐거워할 일이 온다. 이렇게 이제 자꾸 마음에 새기면서 우선은 남편이 안 웃는 것이 불만이긴 하지만 나부터 웃어보자고 결심을 하고 웃기 연습을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대목이 이제 참 우리들이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이제 그래도 이분이 순진한 면이 있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되는 채로 우선 실천을 해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중물 역할처럼 아직은 진심의 밝은 마음이나 밝은 얼굴, 웃는 얼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한 마음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억지로라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얼굴이 예전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뭘 그렇게 자꾸 좋은 일이 있냐고, 왜 그렇게 웃냐고 이제 묻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모임에 나갔더니 이렇게 웃으면 좋아진다고, 운명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라고 또 뭐 격려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모르게 웃기 연습하던 것도 이제는 당당하게 웃기 연습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웃는 얼굴이 완전히 얼굴에 뵐 만큼으로 능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밖을 나가도 이 사람을 만나면 옛날엔 별로 이렇게 밝은 얼굴이 아니었는데 이웃을 만나도 늘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먼저 건네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 당시 기에코라는 이 부인은 좀 사고를 크게 당해서 아마 교통사고였던 것 같은데
손목을 크게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머리도 같이 다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생전 웃지 않던 이 계획고라는 부인이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글생글 웃으면서 자기한테 인사를 하니까 아, 저 사람이 그때 다치면서 머리까지 다쳤나 하고 이제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머리에 문제가 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정도로 이분이 웃기가 능숙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이 체험담 속에서는 스쳐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굳은 분들이나 뭔가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먼저 자기 표정부터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처음에 좀 부담스럽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하다 보면은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하여튼 이런 오해를 살 정도로 밝은 얼굴이 됐는데 그러면서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옵니다. 깁스를 풀기는 했는데 이거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물리치료를 받아야지 이게 굳어져 있던 이제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에서 오고 나서 그것을 모습을 봐주고 그다음에 가려면 병원에 가는 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차일피일 이렇게 제대로 물리치료를 못 받고 있었는데 남편도 어느 틈엔가 이 가르침을 같이 공부를 하게 돼서인지 걱정하지 말라고 좋아진다고 이렇게 뭔가 안심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물리치료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손으로 세탁을 하면서 이렇게 신에게 호소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좋아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질지 전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손목이 더 편안해지고 통증이 사라지면은 앞으로 더 열심히 훌륭한 아내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고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사고를 당했던 손목 쪽에서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또 웬일이지 하고 뭔가 이게 변화가 올라나 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고 또 계속 하고 있었더니 또 한 번 소리가 나더니 그 뒤로 아무리 손목을 움직여봐도 그전에는 이게 너무 뻣뻣하고 힘이 들어서 통증이 느껴지고 그랬는데 그것이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순간에 자연 치유 같은 것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마음이 순해지면요. 관절이 편안해지는 일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단체에 몸을 담고 있을 때도 어떤 분이 복합골절을 당해서 철야 수행을 오셨는데 어차피 그 병원에 갔더니 마취 의사가 퇴근을 해서 다음날 아침에 와서 마취를 받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해가지고 그 뼈를 제대로 맞춘 다음에 거기에 철심을 박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시라고 해서 간단하게 그냥 약식 기부스를 하고 오셨는데 근데 이분이 그 기부스를 간단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압박붕대 정도 감은 거죠. 그리고 이제 행사에 철야 수행에 오신 거예요. 근데 철야 수행을 하는 동안에 계속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좀 놀래긴 했지만 하여튼 이제 수행을 마치고 이제 다음날 시간이 돼서 그 병원에 마취 의사가 이제 나왔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러 갔더니 수술 받기 전에는 한번 또 이렇게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촬영을 해봤더니 뼈마디가 다 어긋나 있어서 이거는 수술을 해서 뼈 자리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됐다고 했던 분인데 저절로 제자리에 다 돌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수술을 해서 철심을 박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서 그냥 간단하게 깁스만 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순진해지고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할까, 원망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본래 마음이 아니거든요. 순진하고 감사하고 모두와 조화를 이루는 편안한 마음이 되어 있으면은 뼈조차도 제자리로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뼈까지 좋아지니까 무통분만에 뼈까지 좋아지니까 점점 더 신념이 생겼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감사행을 해보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신이 나서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 분들은 이 사람이 이제 점점 머리가 심각해졌구나 하고 더 걱정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크게 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교통사고 후유증도 완전히 좋아졌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문제는 아직도 남편하고는 조화롭지가 못한 거예요. 역시 여전히 술을 마시고 생활비도 여유 있게 주시질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늘 불만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동안에 결국은 어떤 공부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근본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조화를 이룰 때까지
뭔가 숙제를 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이 왜 내일은 이렇게 잘 풀지를 않고 힘이 들까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아직은 내가 공부할 내용이 남았구나. 더 훌륭해지라고 도와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무통분만으로 태어난 셋째 아이가 그렇게 건강하게 태어났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느닷없이 이렇게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미음이라도 한 숟갈 먹이면은 다 토하거나 바로 설사로 내보내서 흡수를 안 해주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뭐 주사도 맞고 별일을 다 해봤지만은 점점 아이는 이렇게 쇠약해져 가서 뼈하고 가죽밖에 남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심각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늘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그렇게 심각한 셋째 아기의 모습을 어느 날 이제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늘 그전에도 보긴 봤지만 별 관심 없이 그냥 늘 술에 취해 들어왔고 자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기 바쁘니까.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축 처져 있는 셋째 아기를 보고 남편이 애한테 왜 이렇게 안 먹였냐고, 애가 왜 이 모양이냐고 이제 오히려 아내 탓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냐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있고 뭐든 먹이려고 애를 쓰는데 먹이기만 하면 토하고 설사로 나오는데 어떡하냐고 이렇게 남편한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날은 하여튼 남편은 어쩐 일인지 처음으로 그 아기를 손수 안아주면서 대화하면서 얘야 엄마가 아무것도 먹이지 않아서 이 모양이 됐구나, 뭘 먹고 싶냐 하면서 혼잣말을 하면서 그렇게 걱정스럽게 아이를 머리를 만져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보니까 기가 막히죠. 먹기만 하면 토해서 지금 저 모양인데 날 보고 먹이질 않아서 저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옆에서 그러고 있는데 약은 먹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병원에서 약을 타와서 좀 먹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약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언제 잘못될지도 모르는 아이한테 약까지도 먹이지 말라고 하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것도 이제 약을 지어온 지도 날짜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 큰 돈을 지불하고 지어온 돈인데 그 살림으로 봐서는 그 당시로서는 부담이 됐던 금액이었는데도 그 약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인간 신의 자식이고 병 없다는 그런 이 책을, 이 생명실상의 내용을 이 남편분께서도 보셨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 같은 데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좋아진다는 뭐 그런 자기의 믿음이 있으신 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이때 이제 부인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이 대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남편들이 내 머리, 내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가정의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이 애는 이제 자기 힘으로는 살아날 힘은 없어 보이고 어차피 죽는 거라면은 한 번도 돌봐준 일이 없는 아버지가 저렇게 애를 쓰고 돌봐주고 있으니까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하고 남편을 여태까지 밀어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의 의견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기가 죽는다면 아기도 만족할 때지. 현장의 집에서는 남편에게 예하고 따르라고 가르치고 있고 약을 먹여도 음식을 먹어도 또 뱉기만 하고 약을 먹여도 듣지 않으니까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보자. 그래서 죽더라도 신에게 맡길 뿐이다. 하고 자기 자식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남편과 마음의 다툼을 하고 있는 대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당신 책임이야 라고 밀어붙일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로서는 할 때까지 해봤으니까 이제는 남편 뜻을 따르자라고 자기 뜻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대목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결심이 서면서 실제로 약을 모두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보 약을 다 버렸어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내일부터 밥을 먹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밥을 먹이다니요? 그래 왜? 내일부터 밥을 먹여요. 왜 뭐 할 말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할 말은 없지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미음 한 숟갈을 먹어도 토하고 또 설사로 내보내고 이런 상태인데 아니 이제 뼈와 가죽이 이렇게 서로 붙어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게 먹지 못했던 아이한테 느닷없이
대바람에 밥을 먹이겠다고 하니까 기가 막혔잖아 생각이 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따지거나 대들질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남편이 먹이라는 대로 밥을 준비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남편 출근하기 전에 자기가 직접 먹이겠다고 해서 국하고 밥을 갖고 왔는데 애게 이거 갖고 뭘 먹이라고 하는 거야. 그 계란 후라이쯤 하나 해갖고 와야지 뭐 이러면서 다시 반찬을 더 해오라고 하는 겁니다. 먹지 못했던 아이에게 이제는 계란 후라이까지 바로 먹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계란 후라이도 해갖고 왔는데 그 시절에는 아마 귀한 좋은 반찬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아기를 안고 자 실컷 먹어요 얼마나 배가 고파니 엄마는 통 먹이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아빠라도 먹여야지 뭐 이러면서 언제 아빠 역할을 했다는 해본 적도 없는 분이 오히려 아내를 탓하는 듯이 하면서 열심히 밥과 국을 먹이고 계란 후라이도 다 먹였는데 아이가 쑥쑥 잘 받아 먹는 거예요. 신기한 건 토하지도 않고 설사도 안 하고 결국은 한 공기의 밥과 국을 계란까지 싹 다 먹어치는 겁니다. 옆에서는 저렇게 못 먹던 애가 위가 감당이 될까 좀 걱정은 됐지만은 뭐 어차피 죽는다면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남편에게 맡기자라는 마음이 들었으니까 반신반의하면서도 그저 남편에게 맡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남편은 출근하면서 낮에는 엄마가 먹여줄 거니까 사양하지 말고 마음껏 먹으라고 또 애한테 인사까지 하고 출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라는 대로 계속 먹였는데 신기한 거는 애가 다 먹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사흘을 먹였는데 더 이상한 거는 나오는 게 없어요. 먹었으면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오는 거는 소변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4일째 되는 날 기저귀를 보니까 조그만 바나나 같은 정도의 모양의 배변이 4덩이나 떡하니 나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흡수를 해서 배출까지 했다는 걸 봐서는 완전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남편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진하게 예하고 따를 마음이 되었을 때 호련히 중증의 위장병이 나아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마음이 밝아지고 순진해지면 어린이의 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15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일어나오는 특히 신상에 일어나오는 일들은 부모의 심정이 거기에 많이 드리워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리워져 있다고 하는 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체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부모의 편의 마음이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먹질 못하고 토해내거나 아니면은 설사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머니인 분이 자신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기에코라는 부인이 남편을 마음속으로부터 부정하고 늘 마음으로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고 배척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다 하고 늘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고 그런 것들이 부정하는 마음이고 배척하고 밀어내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자녀에게 반영해서 음식물이 들어와도 밀어내거나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내보내버리는 그런 흡수하지 못하는 남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거기에 드러났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에코 씨도 처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승장의 집을 방문했을 때 상담을 맡으셨던 개인 상담을 해주셨던 강사분께서 남편에게 감사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려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기에코 씨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나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남편에게 사과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오히려 사과하고 감사를 표해야 할 사람은 남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상식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두뇌주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난 모습만을 보고 살아가면은 당연히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거꾸로 먼저 그런 남편에 대해서조차도 순진하게 이해하고 남편을 존중하면은 훌륭한 부부의 모습이 거기에서 드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소개하시면서 이 선생은 제일 앞에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주부는 밝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밝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밝다고 하는 것으로서 언제나 웃는 표정으로 생활하고 있는 주부를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가사를 잘 처리해도 머리가 좋아도 재바르고 경제적 관념이 발달해 있어도
여간에서 즐거운 가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광명사상에서는 아내는 가정의 태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태양이 밝게 빛나면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뭔가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희망적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내 된 자가, 어머니 된 자가 늘 방글방글 웃고 계시면은 그 집에 들어오는 가족들은 언제나 마음이 편안하고 새로운 활력을 거기서 얻을 수 있고 또 더 잘해보자는 희망이 샘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잔뜩 찌푸려가지고 있으면요, 마치 흐린 날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흐린 날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밝은 날보다는 마음이 좀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어머니가 잔뜩 찌푸려 있으면 이상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뭔가 가시방석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내 된 자가 늘 그러고 있으면요, 남편분들은 집에 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가능한 한 늦게 들어오는 일들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밝기만 하면 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밝은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밖의 면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제일 우선되는 조건이 밝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내는, 어머니는 먼저 밝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나만 밝아야 되는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우주로 치면 아까 말했듯이 가정의 사랑의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은 북돋우는 역할을 하는, 쑥쑥 뻗어나게 하는, 그리고 한없이 안아주는 그런 편안하고 즐겁고 기대고 싶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사랑의 상징인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체 생활을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것과 같은 것으로서 다른 것이 다 갖추어져도 물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듯이 물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지만 물은 모든 생활에 필요하듯이 밝다고 하는 것은 모든 훌륭한 것이 일어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부의 밝은 표정은 온 가족에게 무엇보다도 뛰어난 감로수, 단 이슬과 같은 그런 청량한 생명의 강장제라고 할까요? 특히 아내의 환하게 밝은 웃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남편은 한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오고 잘해보자는 생각이 거기서 저절로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밝다고 하는 것과 순진한 것은 아무래도 친척 관계인 것 같습니다. 디에고라는 분의 시험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덕목이 순진한 덕목이었습니다. 처음에 웃는 연습을 통해서 이분이 밝아지셨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였죠? 순진해졌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남편이 하고 있어도 약을 갖다 버리라고 하니까 했던 것입니다.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콩을 보고 팥이라고 하면 팥이 맞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정 다 말아먹는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먼저 생각이 돌아가시는 게 상식의 세계의 얘기고요. 진리에서는 이런 것을 순진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없어지고 온전히 거기에다 나를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결합이 일어나옵니다. 부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김밥 부부와 찹쌀떡 부부가 있다 그랬습니다. 김밥 부부는 겉으로 무늬로 보면 분명히 하나로 결합된 모양을 띠고 있지만은 그 겉을 둘러싸고 있는 김을 다 풀어 헤쳐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밥알이나 내용물들이 낱낱이 흩어지게 됩니다. 언제든 자기 갈 길을 갈 준비를 하고 자기 주머니를 챙겨놓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활은 온전한 부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결합이 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로 맺어지질 못하니까 거기에서 융합작용으로서의 놀라운 우주 창조작용과 같은 놀라운 힘이 드러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부부도 아내 된 자는 사랑으로, 남편 된 자는 온전한 지혜로 결합이 될 때, 그래서 음양이 온전히 결합이 될 때, 또 여성은 물의 기운을 갖고 남성은 불의 기운을 갖는다 그랬는데 물만 있어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불만 있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물과 불이 만났을 때 거기에 밥도 끓여지는 거고 여러 가지 찌개도 만들어지고 뭔가를 창조해내는 작용이 거기에서부터 일어나오는 겁니다. 음양이 온전히 하나로 일원흉이라는 얘기도 드렸는데
둥글 원자에다 융합할 때 융자를 씁니다. 하나가 돼서 네 거 내 거 없이 구별이 없이 온전히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부된 자는 오로지 자기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나를 바치고 그도 나를 위해서 바치는 마음이 돼서 그도 나도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진정한 사랑과 지혜의 결합이 일어나와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아이조차도 상식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자를 여러분 며칠만 이렇게 밥을 못 먹다가도 뭘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죽부터 이렇게 먹는다든지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순진한 마음이 되면요 얼마든지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몸이 아팠다가 회복할 때 죽을 먹는 분들은 당연하게 이렇게 우리가 공감을 하는 대목이지만요. 여러분 굶었다가 누가 무슨 이런 찹쌀떡 같은 걸 줘도 목 하나 매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굶었다가 먹게 되면요. 그것이 어디로 넘어갔는지도 모르게 꿀떡꿀떡 넘어가고 한 숟갈만 그 밥 숟갈을 입에 넣어도 갑자기 다 감겼던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 마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굶었던 다 죽어가던 체력이 밥 한 숟갈 들어갔다고 어떻게 눈이 번쩍 띄어지겠습니까? 마음의 작용입니다. 이제 살았다는 마음의 안심이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얘하고 남편에게 맡기자 하고 따르는 마음이 됐을 때 남편을 밀어내는 마음이 없어졌을 때 아이가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진리의 세계라는 거고 이런 놀라운 우리는 영적 생명이라는 것을 늘 생활 장면에서 얼마든지 우리들은 신실한 마음이 되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느 시절인데 무조건 예하라든지 고리타분하다든지 여기는 남존여비를 가르치는 것인가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등하고 열등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히 부부는 하나가 돼서 찹쌀떡 부부가 되듯이 니께 내께 없어지고 다 짓이겨져서 자기를 바쳐서 헌신해서 멸화가 돼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게 진정한 가정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고 그런 가정에서는 반드시 그 가정에 부여된 최상의 번영과 건강과 대조화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밝고 순진한 것은 아무래도 친척 관계인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밝지만 완고해서 곤란하다는 얘기는 별로 우리도 듣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밝고 순진한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리의 세계에 있어서는 최상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작고 감사합니다 하고 웃는 생활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해하는 생활을 먼저 하는 겁니다. 특히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쪽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대체로 아내의 역할이 많이 소중합니다. 남편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서툽니다. 아내 된 분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능숙하게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재밌는 얘기를 쓰셨습니다. 밝고 순진한 것에 반대가 되는 어두운 것과 완고한 것은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데 있어서 챔피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셨습니다. 나는 어둡고 완고하지는 않은지 꼭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체험 사례를 통해서 부부조화는 가정 번영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모쪼록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